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몽골의 원나라 배웠는데, 자, 역시 원나라도 결국은 망하고요. 뒤이어서 두 개의 또 왕조가 수립이 되는데요. 하나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예요. 명청, 멍청 아닌 명청. 명나라와 청나라를 합쳐서 이제 멍청 시대라고 이제 하는데,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한 편 보고 가실게요. 명은 건국 이후 주변국에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명의 3대 황제인 영락제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정화에게 여러 차례 항해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명예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 체계를 확대하라.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30개에 이르는 국가가 명에 새로 조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과 베트남 등 각국은 정권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명에 조공하였습니다. 사절을 명에 파견하면 명으로부터 많은 답례품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과 베트남은 매년 정기 사절 외에도 여러 번 비정기적 사절을 파견하였습니다. 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선진면모를 얻으려면 자주 와야지. 이번엔 뭘 받아갈까나? 명청을 중심으로 한 조공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자, 우리 명청 두 나라다. 우리 멍청한 나라 아니에요. 이 두 나라는 굉장히 당시에 잘 나갔던 세계적으로도 아주 최강대국이었던 그랬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잘 나가는 국가에게 좀 잘 보이려고 조공도 바치고 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부만 한 것이 아니라 기부엔 테이크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주변 국가들은 조공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조금 더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명나라부터 볼 텐데요.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가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나라를 통치했던 민족을 봐야 돼요. 일단 중국의 정통 민족은 한족이죠, 한족. 그래서 중국은 한족과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우리 몽골 제국은 북방민족이었죠. 북방민족 몽골 전에는 송나라는 한족이었죠. 그 예전에 수나라, 당나라도 한족이었단 말이야. 근데 명나라도 다시 한족들이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는 또 한족일까요? 북방민족일까요? 북방민족이에요. 자, 북방민족은 여러 개의 민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청나라는요, 금나라 세웠던 여진족이었는데 여진족의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꿔요. 만주족. 그러니까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북방 민족이었다.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한족이냐 북방 민족이냐라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명나라를 세웠던 명나라를 창시했던 건국했던 아저씨가 누구냐면 주원장이에요. 주 성이 주시고요. 이름이 원장이에요. 주원장. 주방장 아니에요. 주원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명이고 황제는 이름을 따로 쓰잖아요. 그 이름이 황제 이름이 뭐냐? 홍무제예요. 홍무제. 홍당무제 아니고요. 홍무제. 그러니까 주방장의 홍당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홍무제가 명나라를 세웠는데 이 홍무제는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 원래 얘는 도둑놈이야. 도둑질하는 도적대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원나라가 너무 남송 시대의 한인들, 얘네들 남인이라고 했잖아. 얘네들은 너무 스타라니까 그 남쪽 지역의 한인들이 도적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둘렀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홍건적이라고 해요. 빨간 두건을 두른 도적. 그래서 이 홍건적의 두목이었어요. 두목. 그래서 이제 홍무제가 농민 출신이었는데 결국 홍건적의 두목이 되어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황제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최고까지 찍은 바닥과 최고를 찍은 유일한 황제가 바로 홍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나라를 세우거나 황제가 되려면 신분이 일반적으로 귀족이나 지배층이 많은데 유일하게 홍무제 주원장은 바닥에서부터 시작됐다. 도적 출신이었다. 라는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홍무제가 자기네들을 그동안 괴롭혀왔던 몽골 애들을 북쪽으로 다시 몰아냈다. 야, 니네 빨리 꺼져 이제. 니네 살던 대로 돌아가. 자, 몽골 초원으로 가. 이렇게 쫓아내고 어떤 족의 왕조를 한족의 왕조를 부활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농민 출신이었다고 했잖아. 황제가 됐는데 자꾸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하려고 하면 이거 아니되옵니다. 폐하 통촉하시옵소서라고 옆에서 자꾸 막 잔소리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바로 재상들이에요, 재상. 그래서 보통 정치는 재상들과 같이 황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상들의 의견이 많이 중시가 되었겠죠. 근데 황제가 무식하다고 자꾸 재상들이 무시하니까 저 재상놈, 재상, 저네들 잘난 척하는 애들 전부 다 없애! 해서 재상제를 폐지시키게 돼요. 재상들을 다 꺼져. 정치 나 혼자 할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상제를 폐지했다는 거는 결국 정치를 누가 다 해먹겠다? 황제 혼자 하겠다. 황제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몽골 애들은 관리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니? 둘 중에 하나예요. 몽골인이냐? 몽골인. 너 몽골인이 아니야? 맞는데요. 자, 그 몽고 반전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야 색깔 눈 색깔 뭐야 너 파란 색깔이야 까만 색깔이야 파란색 오케이 색목인들을 등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명나라는 다시 한족들의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나라 때부터 공부해왔던 성리학 이거를 관학화했다. 관학화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직접 교육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국가에서 제대로 가르치겠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면 돼요? 과거 시험 보면 돼요. 옆에 이제 과거 시험. 또 과거 시험을 정비해 간 거예요. 성리학 중심의 관리 채용 시험으로 과거제를 정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갑제라는 거를 실시했네. 이갑제. 그럼 이갑제는 도대체 뭐냐? 자, 이갑제는 어 우리 지금도 시골에 가면 리의 이장님이 계시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명나라도 110호를 1리로 삼고 그 리의 이장을 이제 뽑아서 그 이장은 또 그 10개 가구씩 나눠서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동강중학교도 학년별로 나누고 각 학년을 3개 반으로 나눠서 각 반을 담임 선생님이 있고요. 또 학년 전체 학년 대표 선생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이갑제를 실시했느냐? 왜 이장을 뽑고 또 10가구마다 또 짱을 뽑아요? 쟤 왜 이렇게 뽑았느냐? 자, 뭐 때문일까요? 이거는 당연히 요거는 세금 징수.
뭐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야, 네가 각 이마다 세금 네가 대표로 걷어와. 뭐 이런 거죠. 우리 반장이 있으면 저 선생님들이 반장한테 야, 프린트 걷어와. 그러면 좋잖아요. 잘 걷어오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치안 유지. 야, 도둑놈도 있으면 니네들이 다 처리해. 뭐 이런 질서 유지. 이런 차원에서 홍무제가 했던 것이 뭐다? 이갑제다. 꼴값제 아니고요. 이갑제예요. 이장님이 꼴값 떠는 게 아니라 이장님이 세금 받아서 질서 유지하게끔 했던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유라는 거를 반포했네. 육류. 자, 육류는 뭘까요? 육류. 고기류예요? 아니죠. 육이라는 거는 식스. 여섯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유교 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섯 가지 유교 윤리가 어떤 걸인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108페이지 보도록 하자. 교과서 108페이지. 자, 왼쪽에 보시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나오네요. 자, 여기 육류라고 나와 있죠. 육류. 여섯 가지 유교의 윤리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에게 효도, 묻 어른에게 공경, 이웃과 화목, 자성 교육 잘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짓. 제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유교 윤리 이런 거 지켜라. 우리 옛날 몽골 때 원나라 때에는 얘네들은 오랑캐들이라 유교 윤리도 모르는 그런 양아치 아주 무식한 애들이야. 근데 우리는 한족들이잖아. 우리 성리학 알잖아. 우리는 싸가지 있는 민족이야. 우리 이런 유교 윤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반포한 거예요. 요게 바로 융유라는 거야. 누가? 홍무제가 요 아저씨 홍무제. 어? 자, 홍무제는 출신이 뭐였다? 여기 또 나오네요. 홍건적 출신이었다. 그래서 홍건적 우두머리였던 주원장이 명나라 세우고 그리고 황제가 된 거예요. 아까 이갑제, 요거는 이제 110호 115에서 그 이장님이 조세징수 치안 유지를 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학습지 넘어가면 다음 해금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해금. 해금이라는 거는 바다 해자 금할 금자 민간의 해상 무역을 금지하겠다. 중요한 건 민간의 해상.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역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는 거는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인정한 무역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국가가 인정한 무역은 뭐냐? 조공이에요. 조공. 조공무역. 다른 국가가 우리 이 명나라한테 물건을 바치면 우리가 또 답례품으로 우리 물건을 주니까 이게 그냥 무역 아니겠느냐. 굳이 너희들 돈 벌려고 니네들 몰래 무역하면 안 돼. 우리 옛날 송나라 때 시박사라고 기억나요? 밀수하는 애들, 쉬박사 애들이 얘네들 다 잡아가야 되는데 이 쉬박사 애들이 제대로 이제 일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무조건 무역은 민간 안 돼. 조공무역만 오케이 인정이야라고 했던 거예요. 요걸 해금 정책이라고 했고요. 해금.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변 국가하고는 뭐만 교류한다? 조공과 책봉 형식을 통한 교류만 허용한다. 이 조공은 물건을 명나라한테 바치는 건데 책봉은 뭐냐? 책봉은 주변 국가의 왕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변국의 국왕을 내가 인정. 너 왕이야? 왕 인정. 왕 바보는 아니구나. 너 인정해 줄게. 대신 나한테 너희들 특산물 갖다 바쳐. 그러면 내가 받으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챙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조공과 책봉이에요. 이러면서 주변 국가의 질서를 명나라가 유지해 갔던 거죠. 자, 근데 홍무제 말고 또 다른 황제 영락제를 또 하나 기억해야 돼. 영락제. 영락제는 이 아시아 주변만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에는 명나라가 조금은 좀 욕심이 아쉬움이 있어요. 좀 약간
뭔가 여기만 갖기에는 조금 그래. 그래서 야, 저 아프리카까지 가라. 해서 정화라는 사람을 시켜서 어디까지? 인도 찍고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찍고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서 뭘 해라? 조공국을 확대해라. 그러니까 정복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들 우리 명나라한테 조공 바쳐. 대가리 받고 무릎 꿇어. 그리고 너희들 물건 바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인정해 줄게. 또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줄게. 뭐 이러한 조공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정화를 보냈다. 정화 아저씨는 약간 좀 안타까운 아저씨예요. 원래 영락제한테 대항하다가 영락제한테 안타깝게도 거시기를 잘려요. 아주 영락제도 조금 무식한 애들이에요. 무식한 황제예요. 이렇게 전쟁하면서 정복한 지역의 어린아이들의 거시기를 이렇게 절단시켜버려요. 이 절단당한 이 환관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미 잘린 몸, 그냥 환관이나 되자. 우리 내시 같은 거. 그래서 영락제의 최고 가장 믿는 환관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잘렸는데 나를 믿고 이렇게 환관이 되어 주다니 내가 너한테 가장 큰 프로젝트 줄게. 가장 큰 임무를 맡길게 해서 맡긴 게 정화의 원정이에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자, 우리 교과서 109페이지 볼게요. 자, 정화의 원정 보세요. 아, 이 정화의 대항해. 자, 명나라 출발해가지고 와, 어디까지 가니? 저기 뭐 저 동남아시아 갔다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인도 캘리컷 갔다가 서아시아 갔다가 메카 찍고 모가디슈 영화에서 봤죠?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찍고 말린디까지 아프리카까지 원정대가 갔던 거예요. 뭘 위해서? 조공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자, 근데 갔는데 얘네들이 명나라의 정화 함대 보고 좀 오금이 저릴 정도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배와 인원을 데리고 가요.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한 번 갈 때마다 2만 명이 간대요. 그리고 수백 척을 끌고 간대요. 한 4, 500척이 한 2만 명이 온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나 서아시아, 인도 사람들은 일단 보자마자 그 규모의 압도를 당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가리를 박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조금 바칠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한 번 갔다가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무려 몇 번을 갔냐면 여러 차례 갔다고 하는데 총 7차례를 갔다 왔다고 해요.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규모로 정화의 원정이 있었다. 자, 요게 언제 때다? 명나라 어느 황제? 영락제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갈게요. 자, 이 청나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주족인데 만주족의 이 누르하치, 누룽지 아니고요. 누르하치. 누룽지가 좀 밥이 누르면 누룽지잖아요. 이 누르하치가 처음 세웠던 게 후금이에요. 옛날에 금나라 기억나요? 금나라 여진족이었잖아. 같은 여진족이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애프터 골드 후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야, 후금이 애프터가 뭐야? 그래서 태종이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 청으로 바꿨다. 청이라는 뜻은 맑을 청자예요. 우리 맑은 나라야. 파란 나라 아니에요. 맑은 나라, 청나라로 이름 바꾸고 얘네들이 맑은 나라가 어이없게 조선을 공격하네요. 우리 이게 나중에 한국사 배울 텐데 이걸 뭐라고 해요? 병자호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그럼 전성기는 보통 한 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세 명의 황제가 나와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자, 그러면 가장 최대 영토로 확장했던 황제는 마지막 걸륭제가 되는 거죠. 걸륭제. 자, 걸륭제 정도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제 걸륭제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우리 이런 대단한 나라야라는 것들을 책으로 편찬한 게 바로 사고전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전서, 사고 뭐 네 가지 경전을 편찬한 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무식한 오랑캐 아니야. 우리도 책 좋아해.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을 만든 건데, 자, 그러면 걸륭제 때 가장 영토가 넓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넓었는지 볼게요. 우리 교과서 이번에는 110페이지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걸륭제 때의 영토예요. 청이 이렇게까지. 응? 지금 보니까 지금의 중국의 영토와 거의 흡사하죠. 그쵸? 그만큼 청나라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우리 조선은 나라를 지켰네요. 정자호란이 일어났고 우리는 어쨌거나 협약을 맺고 이제 나라를 지키죠. 대신 조공을 이제 바치는 상황이 벌어졌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청나라 때에는 걸륭제 때 영토가 최대 영토였다라고 보시고요. 중요한 건 청나라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 강경책과 회유책. 말을 다룰 때 강하게 채찍질을 내려 찍을 때도 있지만 또 당근 같은 거 줘가지고 말이 좋아하는 당근을 통해서 좀 이렇게 회유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어떻게 강경하게 대했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회유했는가 또 잘해줬는가 관련된 정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강경책 두 가지를 보실게요. 야, 니네 이거 해! 강경하게 만주족들이 한족한테 강요했던 거예요. 하나는 야, 니네 만주족 비판하지 마. 응? 만주족의 만자만 얘기해도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니네 오랑캐라고 우리를 무시했어? 니네 오랑이라는 말 쓰지 마. 뭐뭐캐라는 말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만주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과 또 글 같은 거를 쓰면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강경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좀 어이없는 게 바로 변발 강요예요. 변발. 어? 이 만주족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앞에 밀고 뒤에만 남기는 이 한족들이 이 만주족의 머리 스타일 보고 얼마나 놀렸겠니? 야, 쟤네들 뭐야? 헤어 머리 봐봐. 아유, 무식한 놈들. 이렇게 자기네 헤어스타일을 보고 무시했던 한족들, 야, 니네 너희도 잘러. 밀어 뭐 이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만일에 머리 안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목을 자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경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만 하면 안 돼. 또 회유책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회유책은 야, 니네 성리학 좋아하더라? 유학 좋아하네? 니네 유학, 유교 존중하고 그리고 유교 공부 열심히 하고 과거 시험 봐서 관리 채용할게. 과거 인정. 우리 몽골 애들처럼 우리만 되는 거 아니야. 또 생목인데 데려다 쓰지 않아. 환족들 중에서도 유학 공부 열심히 하면 과거제 통해서 관리 임명해 줄게. 그리고 관리도 좀 낮은 구급 관리, 뭐 낮은 관리가 아니라 높은 관리도 너희들 만주족과 한족, 만주족, 한족 똑같이 1대1로 똑같이 등용을 할게. 요거를 만한 병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한 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균등하게 관리 임명하겠다라는 게 이게 바로 회유책이에요. 자, 요와 관련된 자료 111페이지까지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면 강경책과 회유책 나오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보세요. 만한 병용. 요거 뭐야? 만주족과 한족을 고위간직에 1대1로 등용하겠다. 똑같이 등용하겠다. 요거 인정해 주는 거죠. 회의책이고 유교 문화 존중해 줄게. 이제 만주족 헤어스타일이잖아요. 열심히 유교 공부하고 있잖아요. 과거 시험 인정해 줄게. 그래서 신사층이라고 해서 이 저 선비사자 유학 공부하는 애들 이 한족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너희들 공부하는 한족들 우리가 우대해 줄게. 그러니까 명나라 때 공부했던 신사층들을
청나라 때에도 지배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나라든 청나라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신사층들은, 공부했던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족들을 잘 회유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약하게 회유만 해서 안 돼. 모두 했다? 강경책도 했다. 일단 첫 번째 만주족 비판 금지. 한족의 중화 사상과 청왕조에 대한 비판에 탄압했다. 한족들만 중심국가라는 이야기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닥쳐! 말하면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청왕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해, 비난을 해, 만주족 막 무시해? 이러면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변발로 강요하는 거죠. 머리 밀고 있네요. 표정이 안 좋네요. 이 아저씨는 아주 신나게 표정이 아주 좋죠. 자, 그래서 변발, 호복, 얘네들의 복장을 강요했던 것이 강경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명나라, 청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요거 한 가지 하나 더 선생님이 저 빼놓은 거 어, 다시 설명하고 할게요. 자, 우리 명나라하고 청나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명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거나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이 명나라는 스스로 망해. 그래서 여기 하나 좀 요거 좀 적어놓자. 자, 명의 멸망은요. 농민 반란을 통해서 멸망을 해요. 농민 반란. 응? 자, 농민 반란을 이끈 이자가 누구냐면 이자가 누굴까요? 이자 성이에요. 그래서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의 명나라의 성을 그러니까 베이징 자금 성을 정복하고 지가 황제가 돼요. 근데 그 이자성을 청나라 아까 우리 누구야? 어, 이 이 태종이 이자성의 반란군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돼 있는 명나라를 청나라가 자연스럽게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빠진 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영락제. 아까 정화의 원정만 배웠는데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금성. 자금성을 자금성인데 이거 이제 이게 뭐냐면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원래 명나라 그 영락제 전에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남경해를 수도로 삼았는데 영락제는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겼고 그때 세운 성이 그 유명한 자금성이에요. 자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성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골드로 막 노란 색깔로 다 도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베이징 여행 가면 보통 자금성 여행 많이 가는데 자금성 한 바퀴 돌려면 일주일 걸린대요. 자, 이렇게 자금성을 짓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것도 누구다? 영락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소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고 확인해 보자.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